펜타닐 남용이 심각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약물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던 도시 샌프란시스코. 지금은 약에 취한 사람들과 텅 빈 상점만 남았습니다. 왜 이런 도시가 됐을까요? 맥스님, 오늘은 혁신의 땅 그리고 제2의 골드러쉬라고 네.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라고 하면서 떠오르는 네. 지역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정답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네. 샌프란시스코가 오늘의 바로 주제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스쳐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이 샌프란시스코가 실제 가보면 길거리에 인구수 대비 네. 노숙자의 비율이 미국에서 1등. 그리고 코로나 때 사망한 숫자보다 네. 마약 때문에 사망한 숫자가 더 많다. 또 있어요. 미국의 평균 범죄율이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무려 40% 이상이 범죄율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샌프란시스코가 혁신의 땅으로 불렸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뭔가 옛날에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뉴욕의 지하철의 그죠? 한 장면이 뭔가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극복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또 부동산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들이 어떻게 부동산 가격까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네. 원래는 19세기에 네. 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다니는 게 골드러쉬였죠. 그래서 그 골드러쉬 때 엄청 커진 거예요.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는 20세기에 본격적인 IT 혁신의 그쵸. 도시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업, 스타트업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냥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죠. 네. 실리콘밸리 하면 떠오르는 게 에어비앤비, 우버, 드랍박스라고 이러한 기업들이 많고 스타트업 투자 규모의 40에서 50%가 여기에 다 몰려 있었어요. 하긴 이게 실제로 미국 스타트업에서 뭐 투자 받으려면 실리콘밸리로 가라. 그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좋은 기업들도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식 가치도 오르고 하면서 점점점 동네가 부자가 되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부자가 되어가다 보니까 네. 소득 수준이 말이 안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최고 전성기인 네. 2010년대에는 네. 낮은 축에 속한 연봉이 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거 가늠하기 어렵네. 한 6에서 7천? 6에서 7천? 네. 2배. 그러니까 1억 2천에서 1억 1억 4천. 5천 정도가 와. 저소득층에 속한다. 그러니까 월세가 평균 480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랬던 실리콘밸리가 지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노숙자의 수가 너무나 많아졌다. 샌프란시스코의 인구 대비해서는 전국 평균보다 네. 12배 정도가 더 많다고요. 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범죄가 증가하는데 네.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인 거죠. 근데 그 도둑질이 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주차되어 있거나 천천히 달리는 차에 트렁크나 이 뒤 문을 탁 깬 다음에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두 번째는 마트나 약국 이런데 네. 자전거 타고 이렇게 들어가요. 마트를 자전거를 타고 들어간다고요? 네.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싹 가방에 긁어서 나오는 거야. 그거랑 이건 진짜 안 좋은 범죄긴 한데 네. 핀테크 기업 중에서 네. 캐시앱이라는 기업을 창업한 그 설립자가 네. 그냥 길을 가다가 네. 칼에 맞아서 사망했어요. 그런 이제 살인 사건도 벌어진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쟤도 도둑질하네? 나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샌프란시스코는 펜타닐, 마약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펜타닐이 어떤 건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들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할 때 네. 너 이 새끼들 맞아요. 펜타닐 네. 못 넘어오게 해. 샌프란시스코가 사실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비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펜타닐이라는 게 참 위험한 약물인 게 이게 제가 알기로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력하고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죠 사실. 혹시 그런 영상 보셨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네. 막 사람들이 좀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 또는 막 걸음이 엄청 느린 막 그런 것들이 펜타닐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비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펜타닐의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저산소증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사람들이 숨을 못 쉬면 왜 괴로운지 아세요?
숨을 못 쉬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차서 그런 산성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 펜타닐을 맞으면 그 산성화로 인한 고통을 줄여줘요. 그러면 숨을 안 쉬어도 고통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산소증으로 이어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 어쩐지 네.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어 보이더라고요. 그쵸. 와, 여기는 사람 살기가 진짜 힘들겠다. 이제는 못 사는 도시가 아닐까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거 다 느끼잖아요. 그쵸. 분위기 이런 거 바뀌어가는 게. 근데 그러면서 기업들도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들이 페이스북이나 네. 뭐 X나 이런 데가 아니라 네. 백화점, 마트 이런 데들이 떠나가요. 결국에는 이런 생활 인프라까지 다 망가져 버렸다. 근데 이 원인들이 또 있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 문제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처음 발생을 했어요. 팬데믹 기간에 집을 못 나가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음. 가게가 망하거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네. 월세를 못 내니까 길거리로 1명, 2명 이렇게 천천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자 수가 더 많아지고 길거리가 지저분해지니까 범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약도 더 많이 하게 되는 환경에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보다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이 나왔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이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 다 재택근무를 하죠. 그러면서 굳이 비싼 월세를 내고 이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인구도 빠지고 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망하는 데도 많아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의 증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최근 몇 년간 네. 어떤 검사가 법을 조금 완화하는 네.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950 이하의 절도는 네. 경범죄로 취급하겠다. $95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 원 하거든요. 그럼 130만 원 밑에는 그냥 도둑질 막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도둑질이랑 범죄율이 엄청 늘어난 거군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슈퍼 가서 130만 원 맞춰가지고 도둑질을 했었는데 네. 그게 점점점 조직적 범죄가 되고 살인도 일어나고 이렇게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법안을 발의했던 검사가 네. 쫓겨났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이러한 범죄들이 이미 너무나 만연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실제 저도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네. 공실률이 사무실 공실률만 하더라도 30%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도시 전체예요? 네. 와. 그래서 인구가 네. 무려 6만 5천 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연결돼가지고 점점점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고 네. 이거를 우리가 둠루프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결국에는 인구와 기업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고 실제 이 샌프란시스코의 모 지역이 세수가 한 25%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슬 궁금하긴 하네요. 샌프란시스코의 뭐 부동산 가격이라던가. 안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월세가 높아져 있는데 공실이 있더라도 잘 안 떨어진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이런 데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상권이 네. 정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핫한 상권들이 특히 가로수길 이런 데가 다시 살아나기 힘든 이유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압구정 로데오처럼 높았던 월세를 상생 구조를 통해서 낮춰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지원을 해주니까 굳이 낮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업들은 나가고 들어오는 기업은 없고 근데 이게 상업용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에도 인구수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집을 짓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거의 지금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의 현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게 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디트로이트 지역의 네. 사례가 똑같아요. 자동차 산업으로 엄청 핫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이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망해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둠루프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한 10년 정도 거쳐가지고 네. 인구가 거의 한 100만 명이 줄었어요. 100만이요? 네. 와,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확 체감이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네. 살리려는 노력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 출신의 네. 어떤 회사에서 1조 정도의 규모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렇게 한번 깨진 유리창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꿈의 도시라고 그리고 혁신의 도시라고 불렸던 이 샌프란시스코가 불과 5년, 10년 만에 몰락하는 이 과정을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꿈의 도시라고 불렸던 이 샌프란시스코,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몰락의 과정을 거치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자친구들의 부동산 전문가 전 사이트 그리고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